올해가 4050 체계해입니다. 올해 그 마지막 포럼인데요. 4050을 품은 도서관 서비스의 진화라고 하는 주제로 제주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안찬수 4050 체계 추진단 단장님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역할은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2020년부터 세대별로 연령층을 나누어서 체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책 문화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글을 쓰시는 작가단체, 한국작가회의하고 또 출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또 서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련이라고 하죠. 또 동네 책방 네트워크, 지역 동네 서점, 또 독서 관련해서 또 글을 읽는 동아리들, 이런 모임을 대표해서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또 책가 사회연구소, 또 그 연령층의 청년재단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50+ 재단 등등 여러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단을 만들고 매해 체계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체계회를 했고요. 21년에는 60 더하기 시니어 세대, 또 22년에는 청년, 올해 4050이고 내년에는 어린이 도서연구회나 등등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연 지금 시대에 어떻게 책을 권하고 전하고 함께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행사,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대부분 한 4번 내지 5번 매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포럼을 여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50 세대 중장년이라고 그러는데 독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태라든지, 도서관 서비스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런지, 또 동아리를 하면 어떻게 그분들 아주 중요한 역할, 사회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세대인데 어떻게 할지, 이런 어떤 책 큐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전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더 담론화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 전개할 때 도움을 주고자 매년 이런 포럼을 하는데 올해 마지막 포럼입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지금 여기 한국도서관협회 김정문 씨가 추진단 멤버로 와 계신데 도서관 협회에서 한국도서관 당연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10개 도서관에서 4050 세대를 위한 독서 살롱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에 우리 신천주 관장님 사례 한번 발표하고 있고요. 충문적으로는 연세대 김기현 교수님이 앞으로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 서비스를 고민하면 뭘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아마 좋은 지혜의 말씀 아마 주실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동아리 활동으로 원하나 선생님이 동아리 하는 방법에 관한 책도 내셨죠. 그런 활동의 경험들 공유해서 앞으로 도서관의 서비스가 개발될 때 점점 어르신 세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연령층에.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0대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좀 늙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도서관의 발전이 그런 시민들의 변화하고도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담당 사업을 함께하는 새로 사무관이 오셨다 하는데 김경 사무관님 혹시 와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네. 며칠 전에 발령 받으신 것 같아요. 따로 들었는데 이 방 들리신다 그러는데 혹시 오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박찬수 사무처장 어제 개막식도 오시고 행사 함께 해주셨고요. 매번 포럼할 때마다 우리 미디어 부톡의 정진희 대표님 수고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굉장히 좋은 행사들 많은데 굳이 이 방에 오신 거 뜨겁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임사회문화재단 그 상임이사 맡고 계신 4050 체계추진단 안찬수 단장님 인사 말씀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각 20분씩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좌장으로는 이용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서울도서관 관장을 역임하셨고 도서관계 마당발이시죠. 현재는 출판사 대표이시자 또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서관 문화 비평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훈 선생님을 사회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수많은 방을 다 포기하시고 이 방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협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도서관제를 개최할 때 제일 죄송했던 게 이겁니다. 동기의 방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 욕심은 뭐냐면 한 도서관에서 12분씩 오셔가지고 방마다 한 분씩 상주해서 모든 걸 듣고 돌아가서 안 오신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바쁘게 해드려서 저도 죄송하고요. 제가 더 바쁘네요. 참가자로 오니까. 이제 현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사회를 맡은 도서관 문화 비평가로 일하고 있는 이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회자의 역할은 제 시간에 끝내드리고 점심 식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는 거. 그래서 55분에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자들께서는 시간 딱딱 지켜주시고 시간을 안 지켜주시면 질문 응답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믿고요. 근데 혹시 4050 세대가 아니신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퇴장. 저도 퇴장해야 된다. 저는 60세대라서. 빨리 해놓고 저도 퇴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미 다 하셔가지고. 작년에 무슨 해였죠? 청년. 벌써까지 잊어버리셨어요? 퀴즈를 낼 거 그랬군요. 작년은 청년, 그 전에 한 해 전에는 60 더하기 플러스가 아니라 더하기.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청소년. 그리고 한 해 쉬고 2018년 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서관 역사 연구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 하나가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050을 품은 도서관 서비스의 진화인데요.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객의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청년, 60 더하기 이런 식으로 또 4050 세대별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간다면 혹시 고객들에게 우리 보시는 이용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요새 그런 트렌드거든요. 맞춤형 서비스. 그러기 위해서 오늘 4050 세대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도서관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여기서 끝내고요. 바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중장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향으로 김기영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기영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과 다른 걸 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도서관은 저도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지 50분에 끝난다 그러면 한 47분부터는 애들이 더 이상 입력을 안 하더라고요.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도서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실체이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죠. 목표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 사용은 기본적으로 죄악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캠페인인가 사업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정의만 하면서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발표했던 걸 다 봤거든요.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도서관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여 속에서 도서관이 무엇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짜임새 없고 지저분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은 뭐 문제를 지금 계속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4050은 뭘 읽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도서관은 4050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은 뒤에 발표하신 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갔죠? 예. 이게 지금 캠페인인데 그 캠페인의 목적이 제가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출판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사람들의 지적 어떤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사람들이 여가를 잘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 이게 되게 애매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캠페인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좀 봤어요. 4050 체계의 추진단 이 주체는 저한테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았고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또 별로 그렇게 힌트를 근데 50플러스 재단이라면 뭐라 그랬죠? 제2의 인생 뭐 이렇게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었고 문화체육관광부 또 별로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 여기가 이제 많은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출판문화와 연관이 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좀 것이 있었고 전자책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그 전 포럼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한 전자책을 읽는 것을 종이책을 읽지 않게 만드는 방해 요인으로 보는 그런 측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강. 근데 전자책은 책이 아닌가? 이게 되게 이제 곤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저한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 3번의 포럼에서 나왔던 3번의 발표들, 3개씩의 발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3번은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독서단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심리 같은 것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3번은 완전히 출판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050을 위해서 출판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출판시장의 전반적인 것들 그 다음에 미국 출판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보면서 힌트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읽을 때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뭐 읽게 만들겠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독서를 위한 공동체인가 공동체를 위한 독서인가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둘 다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는 좀 더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게 보자면은 결국은 제가 그냥 문제를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제가 정리하지 못했는데 그냥 단지 좀 정리한 것은 4050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방법이 뭔가 라는 것이 아마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은 저자, 출판, 유통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도서관 같은 것들이 들어간 출판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출판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라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관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많이 팔리는 것이 활성화이냐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1년에도 몇백 개씩 망해 나가는 출판사들이 망하지 않고 1년에 한 종씩이라도 내는 그런 출판사들도 계속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 활성화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 중심이냐 아니면 다양성 중심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출판 생태계의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베스트셀러라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머리가 진짜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춘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할 것은 무엇이 독서를 위한 좋은 책인가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럼이 한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잘 가네요. 이게 두 번째 포럼에서 백원건 박사님이 발표하신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뭘 알 수 있냐면은 4050은 정말 다양한 것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흥미 요소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 대부분은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잠시만요. 여기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이분이 두 번째 포럼에 세 번째 발표하셨던 그 미국 출판 시장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대중소설, 고전문학, 자기개발, 전기와 역사, 건강과 여행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책이 지금 미국에서 잘 읽히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서도 사람마다 참 다양한 목표를, 그러니까 뭐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잘 살펴보면 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2021년 독서 실태 조사인데요. 40대와 50대를 약간 이 독서 목적을 약간 범주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그 다음에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자녀의 독서에 도움을 주려고, 이 부분은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양과 상식을 쌓으려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그 다음에 즐겁고 습관화되어서, 이것은 아무래도 여가 목적에, 물론 여가가 다 그냥 잘 놀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여가도 사실은 좀 다른 방향으로 여가가 발전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리어스 레저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로 진지한 여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찍다가 갑자기 유튜브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다가 유튜브에 전업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있죠. 등산에 미쳐가지고 등산 블로그 계속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어스 레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도 가기 때문에 여가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40대는 실용이 대략 한 45%, 여가가 53%, 50대는 실용이 37%, 여가가 61%. 이렇게 나와다 보니까 40대와 50대를 묶어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제 의심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40대와 50대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생겼고요. 또 하나 이제 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흥미가 다른데 한 사람도 여러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를 들면 이건 인터뷰에서 따온 건데요. 책을 보면 또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막 읽고 싶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2층 가서 대여하는 것도 뭐 이런 것 저런 것 아이들한테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거, 아니면 베스트 도서라든가, 아니면 수업과 관련된 도서라든가 이런 걸 봐요. 이게 45세 여성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40대 중반의 또 여성은 꾸준히 계속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필요한 것은 육아도서, 전공도서, 교육서적, 자기개발서,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결국은 한 사람도 여러 가지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은 50대 독서력은 아무래도 여가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독서 요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흥미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양서 같은 것들이죠. 문학서 혹은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렇게 위주가 되겠고, 40대 요구가 실용적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직업을 얻는데 뭐 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혹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붓글씨를 쓰다 보니까 뭐 붓글씨가 잘 안 떠요. 그리고 붓글씨도 무슨 입상을 해가지고 뭐 입봉을 해야 되는데 붓글씨 입상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계속 질질 끌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바로 옆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훨씬 재밌어 보여요. 그럼 돈도 벌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캘리그래피로 넘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캘리그래피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막 구하기 시작하죠. 그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독서욕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식의 서적들, 그리고 전문 서적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50을 이렇게 예를 들면 50대 분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 분이 예를 들면 기존에 무엇을 하셨던 분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의 맥락이라든지 환경은 어떤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50대라도 훨씬 실용적이 되고,
그분이 좀 여유가 있고 뭐 그러신 분이라면 40대라도 훨씬 여가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를 막 탁탁 때려가지고 40대는 뭐 실용적이고 50대는 여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이는 이 타원들 일부러 제가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했고요. 색깔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색깔은 아무 의미 없고요. 이게 한 사람의 독서 요구라고 한다면 이 독서 요구는 한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집중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독서 요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공통적인 독서 요구가 있고 개별적인 독서 요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개별 독서 요구는 굉장히 다양한 서적과 전문 서적이 필요하고 공통 독서 요구는 그쪽 좀 해봤더니 교양서라든지 문학서라든지 베스트셀러에 집중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강 이제 제가 이제 수집한 몇몇 데이터, 그다음에 그 전에 발표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그럼 여기에 4050에게 독서를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혹은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다면은 공통 독서 요구와 개별 독서 요구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가 이제 좀 결정이 돼야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개별 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공통 독서 요구는 실제로 파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이 팔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면 신문의 독서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정리를 잘 해놔요. 그래서 이 뭐 신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게 전개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별 독서 요구의 파악은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출판계에서 무엇이 출판되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개별, 4050의 시민들께서 어떠한 흥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둘 다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 다 추구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다 이제 또 하나 좀 이렇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이러한 공통 독서 요구에 집중할 때 실제로 출판계와 많은 마찰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림책 가지고 어린이 대상책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한 번씩 이용할 때마다 뭘 내야 돼, 분탁금을 내고 뭐 그래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그게 뭐 안 됐죠.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갈등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왜 집중했느냐? 도서관이 이용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서관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도서관이 실제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의 스테이터스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지난 20년 이상을 그걸 했는데 20년 이상 도서관의 개수는 많았는데 개별 도서관의 자원들이 늘어났느냐? 이거는 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근데 사실은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 것이 실제로 출판된 책들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사실 그게 미치는 분야가 있고 미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빌려오기보다 어떤 책들은 오래 읽어야 되는 것들이라 구입했다. 뭐 중고 서점이라는 게 좀 찔리긴 하지만 구입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에서 사실 도서관이 첫 서점과 다른 것은 서점은 팔리는 책이 앞에 나와 있고 안 팔리는 책은 저 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도서관은 모든 책이 공평하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색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롱테일의 법칙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사실은 출판계의 진흥을 위해서 도서관이 프로모션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도서관과 서점이 그렇게 뭐 동일한 수요를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 도서관이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점이나 출판계는 그것의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서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건 좀 고민해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예를 들자면 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크기는 해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커요.
퀄리티가 보장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공통 독서 여부와 그다음에 개별 독서 여부를 둘 다 충족시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독서 여부도 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4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4번 듣는 사람이 꽤 많아서 자기들끼리는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커뮤니티를 형성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되게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에서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이유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가 되게 좋더라. 특히 연령대가 다양해서 내가 지금 40대가 아직도 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기보다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자극도 되고 뭐 그런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독서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그 유사한 요구를 가진 독자들을 연결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시민들 간의 소통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다양한 독서 요구와 책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은 도서관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 2층에는 보통 회의실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통 1시간 빌리는데 1,000원이면 돼요. 별로 안 비싸요. 근데 텅텅 비어있거든요. 거의.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도서관 공간과 그 공간은 뭐가 다르냐? 책이 주는 힘인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도서관이 독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별 독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사서의 개별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개개인의 요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요구들이 유사하다면 그런 시민들 간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사서들에게 사서가 목록을 잘하고 분류를 잘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해결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의 전환은 실제로 도서관 내부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20분 안 됐죠? 예. 대강 저희 이렇게 했고 실제 사례들은 이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 사례들 들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난 이유를 잘 아셨네요. 제가 한 5분 전쯤에 일어날 테니까 다음 발표자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좋은 강의나 발표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교수님의 발표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거리가 있을 텐데요. 적어뒀다가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진구리 중곡도서관 신선주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 20분 안에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곡도서관 관장 신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례는 뭐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간단하게 저희 도서관 사례이면서 제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녹아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사점 위주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요. 이제 주최 측에서 정한 거고 제 타이틀은 중년기 삶의 전환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입니다. 어떻게 함께 모여서 책을 읽었는데 삶이 전환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저도 그 궁금증으로 이 논문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일을 해왔고요. 특히 광진정보도서관은 광진구립이 7개 도서관이 있는데 독서 동아리를 아주 오랫동안 운영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운영한 독서 동아리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느끼기는 하는데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는 그 실제적 학문에 관심이 많고요. 사회적 독서에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도 그 연구를 그쪽 방향으로 더 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독서하고 독자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무조건 수요자, 제공자 측면에서만 제공을 하는데 이 4050 세대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논문에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이 3, 4번은 전환학습과 리터러시 관점으로 새롭게 독서 동아리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하는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는 어떻게 이분들의 삶을 바꾸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은 우리 도서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번은 도서관과 독서 정책과 그리고 독자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게 이 한마디였습니다. 3년간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저도 오랫동안 독서 동아리를 운영했지만 삶이 달라졌다고? 나의 삶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한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 여러 명이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겪고 있는 독서 경험이 과연 뭘까? 그리고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뀐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현장에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과연 독서 동아리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논문의 출발점이 되었고 6개와 44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근거 이론으로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독서학회나 그다음에 그 독자나 독서를 얘기하는 그 말들이 다 자발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입니다. 여러분 책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여러분은 이제 사서이고 전문가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읽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책이 자발적으로 절대 읽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계속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해서 읽는 거를 평생 독자라고 하는데요. 평생 독자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목적이죠. 그렇지만 그 평생 독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한 20년간 해왔던 일인데요. 과연 평생 독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글자를 안다고 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독서는 독자하고 텍스트 맥락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 교류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사고의 핵심 활동인 읽기가 포함되는 인지적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눈에 들어온다고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 글자를 읽고 본인이 의미 구성을 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인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걸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중추신경계의 사고가 작용하는 현상으로 독서 경험은 사고와 행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점 전환을 이상향은 평생 독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독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미숙년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상향으로 독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반 독서 동아리 150만 명 참여?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인간의 복합 경험의 산물로 작용하는 독서와 독서 활동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서 행위자의 다양한 맥락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00년부터 한 10여 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독서 동아리를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성찰 없이 책만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독서 토론이다 보니까 책을 좀 더 알고 많이 아는 읽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독서회를 방향을 이끕니다.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이 곧 책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성찰적 시간과 올바른 상호작용보다 책을 통한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간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사서는 보조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공간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숙련자들만 있다 보니까 독서 초보자들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다시 바꾸게 된 게 일반 독서회 운영과는 다른 방향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졸업제 독서 동아리인 책 읽는 엄마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만 읽지 않고 삶에도 변화를 주을 필요가 생겼고 독서 초급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토론 중심이 아닌 밑줄 긋기 독서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도적이 아니라 모두 참여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주 한 권씩 3년간 100권 읽기를 시도를 한 거죠. 읽기도서 목록은 주제별로 치우침이 없이 도서관이 정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을 습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을 말하고 밑줄 긋은 곳을 옮겨 적는 글쓰기, 그리고 독점하는 공간을 3년 후 졸업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사서가 독서 리더로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논문에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4050 세대 중년기 지금 저는 여성을 대상으로 맥락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계셨습니다. 나이 50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편협하고 그리고 갱년기로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인데 가족들은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죠? 그리고 나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이 필요한데 삶이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으신데 경력 단절로 인해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지속됐고요. 그리고 유명한 인문학학이 너무 많죠. 찾아다니면서 다 들어봐도 들을 때뿐인 거죠. 그 들은 거를 서로 말을 하고 꺼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눌 공간이 부재한다는 거. 그래서 동기부여와 도전의식도 부재됐고 일상을 너무 살던 대로만 살아오신 맥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평생교육회장에서 이들의 발달적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학습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발달을 얘기할 때 저 보통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발달되었고 다 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않으면 노년기에도 굉장히 발달 단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중년기를 40세 전후로 보고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 중년기 자신의 내면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지 않으면 노년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전환기에서 위기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서적 균형이 깨지고 내면의 가치와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노년기 전환이 되더라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 발달 시기에 이 정신적, 사회적, 생리학적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각 성장 단계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자아가 재조직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도서관 현장에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하시지는 않으시죠.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 이 전환이라는 겁니다. 전환이라는 건데 이 전환 과정은 그동안 낡은 사항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낡은 사항을 놓아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사이에 혼란을 겪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사이에 혼란을 겪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순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결별하고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자기 재정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환학습 이론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전환학습이 뭐냐면 그 장기간 공백 이후에 12개 대학교에 재입학한 중산층 백인 여성 가정주부의 83명이 겪은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인데요. 메지로우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론입니다. 이 경험학습, 전환학습에서 굉장히 핵심 이론인 이 경험과 비판적 성찰과 개인 발달인데요. 이게 독서동아리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경험은 독서동아리 자체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 주체들의 사회문화적 경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은 물론이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물리적 맥락과 더불어 학습 공동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독서와 더불어 개인에게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독서가 여러 가지 그 요인을 갖고 있지만 특히 비판적 성찰은 혼자 있는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다시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상호작용으로 학습을 해가는 이 공동 추론의 과정이 굉장히 사고의 확장을 넓히고 비판적으로 성찰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발달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그 변화의 시기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는 책을 매개로 다양한 경험과 끝나가나요? 한 5분 안에 좀. 아 그래요? 예. 그 학습 활동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화학습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 부분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듣기, 말하기, 비판하기, 성찰하기를 모두 하기 때문에 리터러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용이 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해서 이러한 맥락이나 현상을 다 확인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책 읽는 엄마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3년 기반, 도서관을 기반으로 3년 동안 100권 읽기를 하고 독서 습관을 위한 복합 리터러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1년간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지역사회 기반으로서 자립을 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운영 개요는 자료로 드리고요. 시사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서, 독자, 독서 동아리 양석은 실은 긴 호흡과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도 한 20년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의 독서 동아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까지 통합적인 리터러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건 도서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간이 주는 소속감, 책임감, 성취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험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서 리더로서 사서는 방향과 중심을 잡고 이끄는 중재자로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서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동기부여된 사서들이 독서 동아리 참여자들에게 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전환해 줄 수 있는 키포인트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독서 정책을 실현하는 도서관 현장에서 평생 독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그 경험들을 쌓아서 다른 도서관들과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 큰 틀의 독서 경험이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것도 독서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인데요. 큰 틀의 독서 경험을 보다 더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 정책은 저희 도서관에도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전사적으로 정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서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이러한 장에서 논의되어야 되고 또 학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는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느냐? 자기 성찰, 비판적 시각, 상호작용, 공감, 동기부여의 경험은 함께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독서가 우리 사회를 바꿉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공동체의 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한 함께 읽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들이 사회적 독서의 경험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는 실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독서 동아리에서 사서는 중재자여야 됩니다.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중재하고 그리고 촉진자여야 합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하지 못하는 책 읽기를 촉진하며 지지자여야 됩니다. 책을 통해 이들의 삶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책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는 삶의 실천을 지향하면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속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진정한 사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독서 동아리 사진입니다. 책거리도 하고요. 졸업장도 줍니다. 졸업 여행도 갑니다. 네,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참고문헌이고요.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다 더 많은 좋은 경험을 이어가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빨간 펜으로 딱 짝짝 찍어주셨으니까 빨간 거 잘 읽어보시고 예, 이제 세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에서 중장년 독서 모임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독서 모임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원하나 대표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나의 책 출판사 대표 독서 모임 전문 강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책과 호박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출판사를 한 거는 창업한 거는 이제 2011년에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 2014년 3월에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가 된 독서 모임 운영자고 독서 모임 꾸리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독서 모임 꾸리는 법이라는 책을 쓰고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이때 책을 이제 쓸 때 저자 프로필을 출판사에서 이제 요청을 하죠. 저한테 출판사에서 독서 모임 이제 2019년이니까 대표님 몇 번 정도 하셨는지 한번 세달라고 그리고 몇 명 정도 만났는지 세달라고 그래서 2019년에 저 책이 나오기 직전에 한번 막 세보니까 제가 모든 거를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했더니 한 200회 정도 2019년에 200회 정도 됐고 만났던 사람들이 2019년 기준 350명 정도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수님이랑 관장님이 이제 현장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저는 마음을 놓고 제 현장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독서 모임을 꾸리시거나 운영하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제가 출간한 책이고 출판사에서는 저렇게 독서 모임, 공부 이런 책 테마로 독서 모임이나 다양한 책을 내고 있고 최근에 인생책 북클럽이라고 도서관의 독서 모임이 배경인 소설을 제가 또 출간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재밌는 게 중년 여성이 등장해요. 소설에서는 항상 고난이 등장하죠. 중년 여성의 고난, 전형적인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멘붕 온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친한 친구가 사서예요. 그 도서관. 그래서 나 너네 북클럽 좀 넣어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 많은 북클럽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소개해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설 고전 읽기를 하면서 치유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거기 고전 리스트도 좋고 독서 모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위로받고 치유하는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출간을 하게 됐고 저 책을 알게 된 건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거를 읽고 똑같이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5년째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한 거는 출판사에서 이제 하고 있고 10년 됐고 내년에 10주년입니다.
독서 모임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10명 정도 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네, 독서 모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독서 모임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질문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제가 정리한 거 이 3가지 정도가 요즘엔 저는 재밌던데, 독서는 제가 독서를 또 너무 안 해서 우리 사선생님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책 안 읽지 않나요? 많이 읽으시나요? 그치, 너무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저도 책을 너무 잘 안 읽더라고요. 창피하게. 책 좀 읽자 해서 만든 것도 있었어요. 2014년에. 그래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 독서 모임 갈게요 하고 책을 한 자도 안 읽어보는 사람, 아니 왜 책을 안 읽고 독서 모임이 오지? 처음엔 너무 놀랐던 그런 사람, 남이 말하는데 막 공격하는 사람, 싸움이 나서 제가 중재하느라고 막 식은땀을 흘린 적도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만 못하나? 독서 모임이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독서 모임을 엄청 다녀봤어요. 2014년, 15년. 문제가 뭐냐면 다른 독서 모임은 제가 되게 불성실하더라고요. 참여가. 근데 제가 운영할 때는 펑크 한 번 안 내고 아프지도 않고, 다른 모임에 신청하면 머리도 아프고 가기 싫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독서 모임,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독서 모임의 운영자형인 사람이 있고 독서 모임에 참여만 해도 충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이용자분들 보시면서 저분은 약간 운영자형이다.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소통도 잘하시고 공감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을 조금 포섭하시거나 섭외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공을 좀 들이셔서. 운영자형인 이용자분들도 있고 참여로도 충분한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 저는 조금 주도적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 고르고 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운영자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을 읽게 한 그게 시작이고, 소통과 다양한 해석이 사실은 독서 모임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읽어도 되잖아요, 책을. 사실은 왜 굳이 나와서 책을 읽나요? 제 친구들 중에는 바쁜 친구들 책은 많이 읽는데 독서 모임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놀라냐면 너는 다른 사람 얘기를 왜 듣고 싶어? 그럴 시간이 있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소통하고 다른 분들하고 해석을 만나면서 저한테 자극이 되고 제가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이 10년 동안 저는 느껴서, 그 소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다양한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맥락, 아까 우리 신선조 관장님께서도 맥락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맥락을 파악하는, 서로의 맥락.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책을 읽었을까? 그거를 편하게 얘기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독서 모임에서는. 초반에 독서 모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물어보면 뭐 괜찮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단답형으로 끝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친해지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감상이나 감정을 어디까지 드러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말을 잘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대방의 맥락이 파악이 되면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공론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서를 공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을 쓰시고, 그다음에 안전하다는 느낌. 내가 이 공간에서 말하는 거는 나가서 우리 남편이 모를 거야, 우리 아내가 모를 거야, 직장 상사가 모를 거야. 그런 것들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중장년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 사진을 제가 언뜻 보여드렸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독서 모임을 시작해서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도 저랑 같이 늙더라고요, 나이가. 신기하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장년 독서 모임으로 이제 저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늙어가겠구나, 삶을 공유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독서 모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것도 굉장히 크게 그 이용자분들이 그 가치를 두는 그런 인상을 받고, 저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요즘에 그 호모 픽투스라는 개념에 꽂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래요. 시간이 있으면 막 퀴즈도 내는데,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기도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 뭐 너무 선수실 테니까 잘 아실 테니까 독서 모임을 재밌게 하는 거는 같은 책을 읽어도 출판사 대표는 저렇게 읽는구나. 회사원은 저렇게 읽는구나. 무슨 일을,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사람은 저렇게 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제일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인기 많은 분들은 자기만의 해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뭐냐면 책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은 그 압박감. 그리고 책을 잘 읽어야 하는 부담. 그리고 그거를 해석한 걸 얘기할 때 내가 무식하다고 누가 지적하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많이 크다고 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저는 조금 출판사 대표지만 불량하게 처음 독서 모임 만날 때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만들 때 여러분 드라마 보고 막 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책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드라마 보고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관심사 속에서 그 책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저는 독서 모임에 요즘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고 질문도 조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겠죠. 처음에 독서 모임을 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어떻게 찾게 됐는지, 오셨을 때 첫 모임 뭐 어떠셨는지, 무슨 책을 읽었을 때 가장 감흥이 있었는지 등등. 그러면 본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읽어도 어떤 분은 A처럼 해석하고 B처럼 해석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가 많이 공을 들이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쓰기까지 하자. 가만히 이제 10년 차가 돼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독서 모임은 이 4가지 영역이 모든 게 버무려지는 거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모든 것이 버무려지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독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어떻게 말하고 들을 것인가, 거기에 더 붙여서 쓸 것인가, 방금 얘기한 이야기하는 우리 독자가 되려면 쓰기까지 완성을 하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요즘에 욕심 있는 거는 제가 읽기를 위한 독서 모임 이렇게 또 분할을 해보고 싶어요. 잘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읽기를 하자. 그럼 읽기 텍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쓰기를 위한 독서 모임. 그럼 이제 쓰는 모임이 하는 책을 읽고 우리가 무언가 성과물을 내자. 그렇게 분할을 또 해보고 싶고, 말하고 듣는 독서 모임. 이거는 이제 소통의 방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조금 달라지겠죠. 목적에 따라. 그래서 이 4가지를 훈련하는 게 독서 모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수원 도서관에서 독서 살롱을 이번에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5회는 제가 이제 같이 독서 모임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체험도 하고 했는데, 이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초심자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이 5월에 처음 이제 만났을 때만 해도 10분? 12분 정도가 이 모집이 돼가지고 했는데, 정말 다양한 독자가 모였어요. 4050 중장년 독서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분은 저는 자기계발서만 읽어요 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너무 책을 안 읽어서 책 좀 읽으려고 나왔어요 하는 분도 계셨고,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진짜 책을 많이 읽고 막 쓰는 분도 오셨고, 그러니까 독자의 층위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낯설어 하시죠. 서로 낯설게 하시다가 이때도 이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서관의 독서 모임 프로그램을 5개월을 했는데, 하고 나서 나머지 나중에는 제가 없어도 여기에서 계속 이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날부터 이제 아까 말한 전형적인 운영자형, 참여자형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셔서 부탁을 막 하면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쪽 도서관 측에서 그 요청을 해서 사진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중간중간 책만 읽으시는 게 아니고 책도 읽고 필사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했는데, 중간중간 지자체와 연결이 돼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견학을 하신다거나 수목원 견학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하신 거예요. 한번 수목원 견학을 한번 갔다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이분들만 가셨거든요. 저는 책 얘기만 하고 갔다 오고 나서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막 친해지시고. 그래서 뭐 하셨냐고 지난번에 했더니 견학 갔다 와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서로 차를 마셨는데,
그때 깊은 얘기가 이제 좀 나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친해지고 막 서로 안부를 묻고 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긴 힘들지만 그 플러스 이후의 활동 같은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시면 유대감이나 독서마을 분위기나 그런 걸 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마지막에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중장년 독서살롱 참여자 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책을 처음 읽는다, 잘 안 읽는다, 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만 읽는다, 그런 분도 있고 많이 읽는다. 근데 이분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좀 뭉클했는데 외롭지 않은 5분이 남았나요? 아, 네. 외롭지 않은 독서. 외롭지 않은 독서. 그다음에 노년의 친구. 아직은 거부하고 싶지만 노년의 친구를 얻은 느낌이다. 나이가 주는 무게를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덜 수 있었다. 그다음에 저는 가장 저한테 의미 있는 말은 저거였거든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아까 우리 신선주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중년이라는 나이가 정말 신기한 나이인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면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또 뚜렷하게 고집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책 모임을 하면서 되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책에서 놓친 이야기, 내가 놓쳤던 거를 다른 이용자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발견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꾸리실 때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미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요즘에 많이 물어보셔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들하고 책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가장 쓰기 쉬운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후감 쓰기. 두 번째가 독서 모임의 감상을 적어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감상, 무슨 책을 읽고 회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 세 번째가 조금 발전된 형태인데 내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어떤 변화, 하지 않았던 생각,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걸 적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3단계로 책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도서관에서 활동하기에 좋은 컨셉으로 쓰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일 오른쪽은 질문, 독서모임의 질문과 답변을 모은 저희들끼리만 보는 문집으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회원들하고 또 독서모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활동, 회원들과 활동으로 책을 1년 동안 이제 읽고 나면 마지막에 송년회 할 때 책에서 등장한 등장인물로 명찰을 만들어서 붙이고 송년회를 했는데 어른들인데 4050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붙이고 별명 부르는. 이거는 이제 제가 왜 하냐면 1년 동안 읽은 책을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회원은 양소유로 이제 해달래요. 읽은 책 중에. 혹시 양소유가 무슨 소설의 등장인물인지 아시나요? 나온 것 같아요. 구운몽의 주인공 이름이 양소유인데 이분은 양소유를 고른 이유가 있겠죠. 1년 동안 이 많은 책을 읽었는데 왜 양소유로 선택했는지, 왜 그날 양소유로 불리고 싶은지 그것도 그 책을 정리하고 이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이벤트죠. 올해는 가슴에 붙이니까 너무 안 보인다고 머리띠로 만들어달라고 회원님들이 그러셔서 민망하지만 한번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인데도 책방 투어 같은 것도 같이 하면은 좋고 도서관 프로그램 같이 참여하면 더 또 공고해져요. 유대감이.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야 다양한 활동이나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책놀이로 저희 책에서 나는 퀴즈, 책내로 퀴즈 내기, 그다음에 그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인터뷰하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독서 모임의 활동입니다. 중년의 독서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돼서 중년의 독서는 저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제대로 책을 읽은 것 같다. 중년에 대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해도 책을 보고 궁금한 걸 찾아서 계속 독서를 하는 게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가 제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읽을까, 읽어내는 거를 회원들과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못 읽는데 독서 모임 오니까 이 300페이지를 읽네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중년의 독서라고 생각하고 문학의 아름다움도 만나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다음에 새롭게 읽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나를 발견하기. 참 중년의 나이에 나를 발견하는 게 웃기기는 한데 계속 관심사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발견하고 그다음에 수정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그런 것들이 중년의 독서의 의미가 아닐까.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나면서 같이 이용자분들과 의미 있는 독서 모임을 꾸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자 세 분께 너무 압박감을 드렸나 싶긴 합니다. 네, 그래도 또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세 분은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잠깐 옮기겠습니다.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다 들렸고요. 우리 출판을 하시니까 쓰기에 확실히 강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책 만들기. 요새 도서관도 많이 하시죠? 도서관 책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 분께 짧게 질문하실 분들이 한 두세 분 있으시면 제가 받아서 질문 좀 드리고요. 시간이 더 되면 상호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느 분께 질문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준비됐네요? 마이크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소속하고 성함 하시고 어느 분께 질문하는지 짧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항마을도서관 유서영입니다. 특별히 지칭할 거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4050이라는 나이와 중장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중장년이라는 명칭이 정확한 연령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회자님에게도 이 교재를 하는 거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불려왔기 때문에 김 교수님. 제목에 대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서. 4050하고 중장년에 대한 그런 구분이 정확한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단장님도 50세대잖아. 아직. 마이크 저기 있으니까 짧게 30초 내로. 저희가 연령별로 할 때 제일 고민됐던 때가 시니어 세대인데 노인, 고령층 이런 단어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에 검색을 해보면 거의 절반쯤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복지 부분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 그런데 고용노동부 쪽에서는요, 노인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시고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두 단어를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청소년 할 때도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요. 청소년 관련 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각종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 연령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24살까지가 청소년으로 해놓고 그래서 예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년을 대상으로 중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노년으로 가기 전에 청년이 노년으로 가기 전에 중년 가운데 중자 중년이 있고 무거울 중자 중년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 한다. 근데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년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이 4050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중년으로 하자 하고 올해 캠페인을 했던 겁니다.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정의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광산도서관 주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년에 나이대를 좀 나눠서 2030이랑 4050 이렇게 나눠서 독서 모임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2030이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락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4050을 하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원하나 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4050에는 어떤 주제, 어떤 책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 많은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주제랑 책 같은 게 궁금합니다. 2030은 자신 있으신가요? 4050은 보통 제가 이제 그 나이니까 고전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전, 좀 오래된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용자분들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실용적인 독서만 얘기하셨는데 실용적인 독서는 혼자 하시더라고요. 보통 독서 모임까지는 가지고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고전어, 해석이 좀 어렵거나 다양한 해석이 궁금한 분들은 제일 그 망하지 않는 방법이 고전 선택하면 그 고전이 너무 힘들어도 의미부여를 막 해주세요. 감사하게 이용자분들이. 아유 그래도 여기서 오니까 이 책이 있죠. 그래서 고전을 조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 위주로 하시면 이야기할 것도 많고 주제도 많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예, 저는 4050을 지난 세대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주워 들어서 아는 것 같은 느낌 드는 책들, 예, 안 읽어도 알 것 같은 책들을 선정해도 굉장히 용기가 많이 납니다. 예, 혹시 또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상봉도서관 한순익입니다. 중랑구에 있습니다. 신 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사서들이 독서 동아리를 이끄는 지지자이며 촉진자이며 그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젊은 세대들의 사서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오래된 경력이 있는 사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아리를 이끈다는 거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려워하죠. 네. 그분들을 그 독려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 나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됩니다. 네, 그 특별한 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1사서 1동아리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놀라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4050 이끌어라 그러면 다 나가시죠. 처음에 저희가 첫 발을 딛는 게 어린이 유아 독서회를 이제 실습을 시킵니다. 한 10년 동안. 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독서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서 자체도 같이 토론 모임을 해야 합니다. 네. 토론 모임은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토론 모임을 이끄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이거를 아까 제가 독서가 기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경험해가는 과정에서 터득해 가야 되는 시간을 저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한테 가장 안 좋은 게 이거 몇 개 만들어서 해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쉽게 접근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쉽게 그 독서 모임하는 밑줄 긋기 독서 모임이 사서들한테 적용해도 좋습니다.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책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경험을 하면 좋아라는 거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단계로 이제 자꾸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선배가 그 모습을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10년 이상 된 사서들이 지금 현재 책 읽는 엄마 학교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참관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는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독서를 어떤 그 외부에서도 이제 독서 모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술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아까 그 동기부여를 많이 줘야 해요. 네. 네. 광진구립도서관은 빡세게 일사서 독서관이 유명합니다. 이제 우리 김경 교수님한테 질문이 없어서 좋죠. 예.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 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우리 다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4050 세대의 독서를 독려하고 또 같이 해야 되는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 너무 보편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잃어버리고 일만 하고 과정만 하고
결과에만 매달리는데 사실은 이 왜라는 질문, 어린이 책 왜 엄청 많이 읽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 저는 그 안에서 방법과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전국 도서관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돼서 반갑고요. 4050 세대의 열정적인 독서 활동이 앞으로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복원돼서 아까 어린이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체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